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성장주의 강세로 인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3,25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셀트리온의 임상시험 호재로 인해서 바이오줄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천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약세를 펼쳐가면서 대형 기술 기업들이 상승세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오름 추세에 오를지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또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위험자산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금 가격은 하방 압력을 다시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유가의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차익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71달러 부근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 미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화요일장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최충성, 김선윤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유튜브로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채널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세 분의 전문위원과 더 다양한 주식 이야기 장중에도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가 있는데 이 참여 코드는 저희가 유튜브 채팅에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모비스가 지금 수익권에 들어서면서 모든 종목들이 수익을 보고 있고요. 도화 엔지니어링이 1%, 오리온 홀딩스가 4.4%, 한국전력이 12.6%,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가 10.3%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한라홀딩스와 아난티까지 4%대 수익률 챙겨가면서 모든 종목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장에서도 모든 종목들 어떻게 하면 빨간불 켤 수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일 코스피 시장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잖아요. 뉴욕 증시에서도 지금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S&P 500 지수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그런 모습인데 앞으로 시장이 좀 강세를 펼칠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섹터 좀 집중하면 좋을지 살펴주시고 오늘자 개장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뉴욕 증시가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시장이 종가상으로 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물가지표가 좀 발표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다우지수, 즉 산업재 쪽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데 차트를 잠깐 좀 보시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스닥 시장이나 이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국채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주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산업재 쪽 섹터, 특히나 인프라에 관련되어 있는 철강주들이 좀 많이 밀렸어요. 일단 부양책에 있어서 반대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었고,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좀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결국은 이제 성장주들의 상승을 좀 이어가는 그런 하루였어요. 그럼 한국 시장도 그러한 모습들이 좀 연동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강보합에서 보합 정도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강보합이나 뭐 약보합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이 급등으로 좀 마무리를 돼버리게 되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시초가에 좀 영향을 다 받아버리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이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시장에 있어서는 업종별 순환매는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이제 순환매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는 실적이 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충분히 좀 조정을 받은 그런 기업들,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이 쉬어가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IT 쪽 섹터들도 마찬가지고 어제 제약바이오 쪽 섹터도 뭐 좀 그랬지만 제약바이오 쪽도 이제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선별적인 쪽 강세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에 있어서 이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는 업종이라든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실적에 이제 점점 포커스를 좀 맞춰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주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업종군들 보게 되면 철강 쪽하고 화학 쪽이에요. 화학 쪽 섹터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결국 이들 업종군들은 좀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61선을 좀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 수준은 좀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걸 다이렉트로 넘어가거나 한꺼번에 넘어가거나 그러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몰수화를 좀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까지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롯데케미칼이라든가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저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동차 쪽과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심을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도 좋은 그런 부분들이지만 지속적인 흐름상이라든가 모멘텀거리로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 쪽도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은 아마 안 좋을 거예요. 수주 이쪽은 조선 쪽 같은 경우 수주가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수주 싸움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보다도 추후에 대한 부분들을 조선 쪽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깊숙이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 섹터의 기사들이 이제 솔솔 나오고 있어요. 주가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밀렸고요. 뭐 밸류적으로 상당히 좀 높았었는데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섹터에 있어서 컨센서스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면서 밸류가 좀 다운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길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선 뭐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5월 11일경에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이거래일 전에 좀 급등이 나왔었어요. 이거는 ETF 쪽 삼성자산운용의 ETF의 포트 변경이 좀 나면서 들어온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뭐 14만 5천 원 이하권역, 뭐 고전인도까지 눌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이러한 종목을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SKC 같은 경우도 많이 밀렸어요. 실적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일집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밸류가 좀 많이 다운됐어요. 주가의 조정도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관심 있게 봐주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 이 5G 솔루션을 유럽 통신사에 처음으로 공급을 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었어요. 그럼 관련주들이 있겠죠. KMW라든가 오이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주가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빠진 부분들 그러면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아마 종목군들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2분기 실적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반기 때의 이벤트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5G 종목군들을 저 고점권역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그냥 가져가시는 전략이고, 그다음에 좀 진 안목으로 본다라면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도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서스 상향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 JC케미칼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손절 폭도 상당히 좀 적겠죠. 9,800원 이하권역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면 9,600원 이탈을 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붙고 장기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네,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도 철강 섹터들 조정 받는 중에서도 견주했어요. 주가가 안 빠졌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에너텍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좀 좋아지고 있고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이나 풍산 같은 경우도 이제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한국전력이에요. 내일 아마 전기세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 전기세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정시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테크인 같은 경우도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닝신에 집중해야 될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15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들이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들이 종이 목재 업종들에서 강하게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IT 업종 중심으로 매도세를 펼쳤는데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금 가격은 $1,868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거래일에서는 플랫폼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어떤 흐름 이어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네이버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네이버를 제치고 3위에 안착하면서 현재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 넘게 올라가며 14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종목 모두 빨간불을 켜주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0.5% 상승하며 8만 9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12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0.5% 떨어지며 38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에서는 6위부터 10위까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등 2차 전지 관련주만이 빨간불을 켜주는 모습인데요. LG화학은 0.85% 상승하며 83만 4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0.78% 올라가며 64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셀트리온은 전일 레키로나 글로벌 3상 임상시험에서 효능을 입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그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27만 8,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가 0.1% 상승하며 3,255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16% 올라가며 99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1포인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카카오게임즈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나 카카오게임즈 같은 신흥 강자들이 게임 회사와 인수합병 등 신규 투자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카카오게임즈가 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가격은 58,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약주들 조정 나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4% 하락하며 12만 3,100원, 셀트리온 제약은 1% 하락하며 15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약보합권입니다. 18만 9,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도 HLB와 알테오젠 등 바이오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LB가 0.45% 하락하며 3,400원, 33,400원, 알테오젠은 0.7% 떨어지며 77,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젠이 1.8%대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6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CJ ENM은 0.3% 상승, SK머티리얼즈도 0.4%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이 빨간불로 출발을 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장이 펼쳐질지 이정수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포트폴리오 확인해 볼 텐데 일단 주식 정보 이야기가 가득가득 담겨있는 노란톡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지금 장중에도 주식 이야기들 실시간으로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주유소 포트폴리오 확인하고 가시죠.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우조선해양과 SK증권 그리고 GKL이 강세 보여주고 있죠.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24.75% 수익 챙겨가는 중입니다. SK증권은 1.16%, GKL은 2% 수익 챙겨가고 있네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이정우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강세로 출발을 하면서 이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약보합권으로 좀 전환을 한 모습인데 개인들만이 오늘도 초반부터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카카오가 전일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1%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매매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오늘은 어제는 이제 셀트리온부터 해서 제약주들이 좀 셌는데 오늘은 그쪽이 밀리는 대신에 오늘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K, SK하이닉스, LG노텍, LG전자, LG화학 등 IT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빨갛게 1%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는 결국은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수가 이렇게 쿵 하고 빠질 생각은 여전히 있지가 않다. 여기서부터 이제 FOMC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기사에서는 FOMC의 뭐 눈치를 본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에서 시장이 빠질 때에서는 눈치가 아니고 그거 FOMC 나오기 전부터 줄줄이 빠졌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냥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FOMC 있다고 하면은 맨날 빠졌어요. 그냥 주장창 빠지고 막 종목도 30% 빠지고 FOMC 나오고 나서 이제 반등 나오고. 그러니까 차라리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왔던 2010년도서부터 해서 뭐 2018년도까지는 하여튼간 FOMC를 앞두고 항상 무슨 뭐 금리 인상이 나오든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그냥 맨날 빠지는 장이었는데 지금은 잘 안 빠져요. FOMC가 있든 없든 그냥 지수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내일이든 이제 모레든 FOMC가 이제 진행이 돼도 시장이 빠지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있으면서 가는 종목들은 간다는 거죠. 코스닥도 지금 1000 스탁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거 안착할 거예요. 안착할 거고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종목들이 이제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기가 좋죠. 왜냐면 급락이 없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쿵 하고 떨어질 생각을 하질 않으니까 그냥 개별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것 같고 그리고 종목들이 눌렸다가 또다시 움직이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지금 뭐 경기 소비주도 마찬가지고 민감주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올라갔다가 좀 밀리면 조정받으면 죽는 게 아니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로 계속 전개가 되면서 시장은 움직일 것 같은 그래서 결국은 시장은 코스닥은 1000 안착을 할 거고요. 코스피도 3266을 뚫어낼 겁니다. 결국은 뚫어내는데 뚫어갔자 의미가 그렇게 지금하고 이렇게 바뀌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그러니까 지금이나 지금에서 뭐 여기서 20포인트 더 올라간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딱히 뭐 느낌이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지수는 안 빠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상승장인 거예요. 지금 바로 요 순간이 지금 상승장이고 요 순간이 지금 되게 강한 장인데 지금 체감들은 나오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종목들이 폭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목들에서 폭등을 하게 되면 3,400, 3,500을 그냥 갖다 놔주는데 보면 종목들이 눌렸다가 올라가고 올라갔다 눌리고 눌렸다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딱 이거는 확실하다 싶은 그런 완벽한 종목을 싸게 사세요. 싸게 사서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흔들림에 버티지 않고 갖고 하다 보면 그 종목이 결국은 두산처럼 올라가죠. 그래서 두산도 아마 올 초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잘 안 움직여갖고 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두산. 한 3개월 동안 1월 달에서부터 3월 달까지 다른 애들 다 잘 움직인다 그러는데 얘만 안 움직이니까 버리고 싶었을 텐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승리를 했죠. 마찬가지 두산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고요.
두산인프라코어도 올해 작년 10월 달서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박스권을 탔단 말이죠. 이렇게 박스권을 탈 때에서 정말 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불안해서 팔고도 싶었고. 왜냐면은 이 두산인프라코어가 바닥에서 작년 3월 달서부터 많이 갔죠. 300% 넘게, 300%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고점에 잡은 사람들은 이렇게 횡보할 때 혹시나 이게 다시 쭉 빠져가지고 손실이 크게 주지 않을까 겁나갖고 여기서 어쨌든 지루한 1, 2, 3, 4, 5, 6개월을 버텼던 사람들이 이렇게 큰 수익이 냈는데 마찬가지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그리고 또 이제 아침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제 3월 달에 여기서 한번 추천한 적이 있는데 19,000원대에서 지루했어요. 한 3개월 동안 지루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올라오면서 30%대를 35%대를 올라갔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올라갈지는 사실 몰랐지만 바닥에서 가지고 종목을 줬던 거거든요. 3월 달에 종목을 줬는데 이게 급등을 하면서 최근에 100%인가 하여튼간 80%인가 100%인가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이제 두산이었다는 점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선택할 때에서 그게 믿을만하다. 왜냐하면 장은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확실히 좋아질 거고요. 경기 민감주, 경기 소비주,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하면 건설주, 조선주, 정유주, 화학주부터 해서 등등등등 있죠. 그런 애들 다시 갈 겁니다. 소비주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주도 지금 뭐 호텔, 항공, 뭐 면세점, 카지노, 음식업종 등등등등 얘네들도 분명히 또 다시 갑니다. 근데 그 가기 전까지 그 과정이 지루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수가 신고점으로 가도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거나 계좌가 나아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니까 따분하고 불안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견뎌야 돼요. 자, 근데 지금 당장은 뭐가 잘 움직일 것 같냐면요. 테마주들 있죠. 그리고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을 가다올 때에서는 테마주의 흐름들이 좀 더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도 지금 남북교역주 쪽에 이제 들어가는 종목인데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멘트가 모자라갖고 지금 이쪽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아주 대형주보다는 이런 중형주 쪽 내지는 소형주들의 흐름들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 매매의 장세.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를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린 거예요. 대형주도 반드시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스권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형주나 코스닥 종목들의 뭐 조그만 종목들이 조금 더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됐다라는 것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장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를 하든 중형주를 하든 소형주를 하든 다 좋다. 근데 지금은 순서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빠를 것 같다라는 느낌만 전해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는 도중에 보니까 시장이 다시 위로 올라왔죠. 시장은 뭐 그냥 좋은 흐름이니까 오늘도 잘 버텨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질문으로 올라온 것 중에서 디지털 조선 어제 상한가 왔던 종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조선은 인터넷으로 이제 그 디지털 조선 TV라고 있어요. 디지털 조선도 있고 그쪽인데 움직였던 이유가 이제 윤석열 공보 담당자인 공보 담당자의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장이 내정이 됐다는 소식에 윤석열 관련주로 지금 엮여가지고 어제 상한가가 들어간 겁니다. 전당대회를 마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또 이어가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어제 주가에 영향을 좀 줬다라는 기사인데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디지털 조선이 정치 테마주로 편입이 돼서 지금 급등세가 나오는 건데 늦었어요. 매수하기는 늦었고요. 이거를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바닥에 있었을 때에서 뭐 그랬으면은 뭐 쫓아갈 만도 한데 뭐 2,500원, 2,600원대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으면 뭐 8%대, 10%대 정도면은 쫓아갈 만한데요. 이미 벌써 올라간 이후에서 여기서 어제 엮여서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올라간 상태에서는 위험합니다. 팔아야 되는 뉴스인 거지 쫓아가는 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텔레칩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텔레칩스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자, 텔레칩스를 분석해드리면 자,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자, 현대차그룹 반도체 내재화 추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설계 가능성에 대해서 부각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 텔레칩스는 디지털 미디어 프로세서라든지 멀티미디어 통신에 관련된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제품에 필요한 핵심 칩, 토탈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 업체예요. 텔레칩스는. 그래서 뭐 자율주행차에 엮이기도 하고 핸드폰 부품에도 엮이기도 하고 테마가 시스템 반도체에도 엮이기도 하는데 어제 그런 이제 소식이 전해져서 현대차의 차량용 반도체에 설계할 곳으로 뭐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실리콘웍스라든지 제주 반도체라든지 이쪽도 거론이 되고 있고 텔레칩스도 거론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슈가 돼가지고 어제 움직였는데 주가 위치가 그렇게 만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떠있죠? 떠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좋은 얘기가 나왔다가 한들 매수 공략은 안 하시고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지금 바닥에도 주워 담을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여전히 많습니다. 꼭 자동차 부품주를 해야겠다, 혹은 시스템 반도체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거 말고 다른 거 얼마든지 건져낼 종목들 많고요. 그리고 지금 남북경협주들도 제가 어디서부터 보니까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남북경협주들 바닥에 있는 거 농업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료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철도라든지, 뭐 등등등등 얼마든지 공략할 종목이 많아요. 차라리 지금 위치에서라도 고려시멘트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쪽은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많이 올라갔네요. 이건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남북교역주 쪽에서 얼마든지 요거보다는 텔레칩스보다는 깔끔하게 수익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떠있는 종목들은 건들면은 나중에서 이게 이제 이슈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 나오면은 고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박스권은 굉장히 오래 시간 가져갈 수가 있고, 그 지수 지금 올라가고 있으면은 이거라면 이제 신고점으로 가는 건데, 그렇죠? 이제 4포인트 남았네요. 신고점으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최근에 눌렸던 종목들 중에서 뭐 IT 섹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대형주들도 지금 뭐 조선주, 건설주, 뭐 증권주 눌렸던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하러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합니다. 그렇죠? 저 같으면 이런 거는 쳐다도 안 봅니다. 철사이가 올라가도 그냥 이건 뭐 10,000원대 이하 아니면은 건들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0원대 있던 사람들만 그냥 수익이 100% 났는데 더 가져갈까? 그런 사람들만 보유하시는 거고요. 이미 올라갈 만큼 올라간 이 종목에서는 그냥 관망 내지는 차라리 다른 종목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저는 꼭 텔레칩스를 꼭 해야만 합니다. 라는 사람이 꼭 있다면 뭐 손절 라인은 뭐 18,000원 잡고 뭐 2만 원이나 뭐 22,000원 보고 단타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은 없어요. 근데 굳이 이런 종목을 왜 할까라는 부분에 의문점이 좀 있다라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LB루셈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LB루셈, 자 신규 종목이죠. 공모 가격이 14,000원이었다고 합니다. 14,000원이고 어제 19,300원까지 올라갔다가 쭉 하고 밀렸는데, 이렇게 신규주들은 추세라는 게 없어요. 일단 14,000원이 공모 가격이니까 공모 가격을 살려놓고 움직여주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LB루셈은 어떤 종목이냐면 얘는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 비메모리 반도체에 속하는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에 대한 후공정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칩과 기판 사이 연결할 수 있게 하는 뭐 전극 구조묘를 뭐 형성을 하고 뭐 필름 기판의 반도체 칩,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이제 섹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규 상장이 됐던 이틀 전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을 하는 듯 했다가 지금 확 밀려버렸는데, 회사의 그 실적을 보게 되면 나쁘지는 않아요. 뭐 회사가 괜찮습니다. 컨센서스도 계속 좋고 좋아지려고 하고 있고, 뭐 재무제표도 보면은 수익을 내는 회사이고 전년 동기 대비 42% 당기 수익도 냈고, 회사는 문제는 없는데 주가가 세력들이 그렇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캔들 3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14,000원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던져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14,000원이 깨지지 않고 버틴다라 그러면 단타 개념은 가능한데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양봉 나오는 모양은 이제 반등은 나오겠다는 시도인데, 내일 이후에서도 여기 양봉 기준에 뭐 14,700원이 깨진다.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당분간은 안 노는 게, 이쪽에서 놀지 않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종목 3가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주신 종목 3가지는 대부분 이 진입하지 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디지털조선이나 텔레칩스는 현재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진입을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디지털조선은 오늘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지금 엇갈리는 방향인데요.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주식 정보 원하시거나 이런 이야기들 더 많이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 QR코드 이용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입장 코드는 저희가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자로는 최충선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확인하고 갈게요. 네, 최충선 전문가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크리스 FNC가 3.8%, 젠큐릭스가 7.24%, 우리금융지주가 4.6% 수익 달성 중이고요. 휴비스가 약간 손실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약간 혼란스러운 움직임인데 계속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현재 3,257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자세한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특징주까지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시장 여전히 FOMC 회의를 조금 주시하면서 경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일 유럽과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혼조 마감을 조금 했는데 우리나라 또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일단은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인플레 우려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FOMC 회의에서 이제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무리하게 좀 대응하시기보다는 외국인 기관은 여전히 조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양을 매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혹시 모를 그런 상황에 조금 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발맞춰서 조금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일단 현재 시장 자체가 실질적인 금리의 추세적인 하락세 또는 이제 가치주에 대비 좀 상대적으로 우월한 이익 모멘텀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테이퍼링에 관한 부분의 시장 압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낙관보다는 경계감을 가지고 계속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좀 진행이 되죠. FOMC 회의 결과 진행 후에 매매는 좀 편하게 하셔도 되니까 지금은 조금 몸을 사리고 차분하게 자금 이동 방향이나 수급 방향 잘 체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웹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배트맨에서도 2월 달에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굉장히 크게 조금 상승이 나왔어요. 일단 흐름은 양호한 상태이고 상승시 좀 비중을 좀 줄여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바닥권 대비해서 많이 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유동적으로 좀 대응이 필요한 그런 전략이고 일단 지금 매매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투자 경고 종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정지이고 내일 또 이제 해제가 될 거예요. 이제 슬슬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이제 거래 재개가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훼손되는 모습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고 신규 매수는 자제하고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상승이 나오고 눌려가는 항상 눌림 구간에서 기술적으로만 좀 접근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주들 매수를 못 잡았다고 하시더라도 그 밑에 따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신성통상입니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5일선이 지지된 선에서 들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료 관련주, 소비재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강세를 받고 있고 흐름도 양호하고 그리고 이제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일본 불매운동으로 기존에 이제 수혜 관련 업종이었죠. 테마를 좀 묶여서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락장에서 조금 강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원자원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계속 좀 논의가 되고 있고 물론 지금 당장
뭐 불거지고 있진 않지만 그런 부분들 계속 일본 쪽에서 좀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더블 섹터의 모습에서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뭐 좋은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 그 기관 수급이랑 조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중간중간 눌린 구간만 잘 접근하시면 뭐 좋은 종목이다,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화승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전일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오늘 하루 정도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좀 강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18%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이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시점이에요. 전기차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그 흐름이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기차 이제 업황 호조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 관련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도 뭐 좋습니다만 조금 멀리 보시고 진입하시는 그런 관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상승이 나온다, 못 잡았다고 아쉬워하실 게 아니고 눌린 구간에서 접근을 중간중간에 하시면 안정적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일단 지금 뭐 못 잡았다고 올라간다고 뭐 아쉬워하실 것보다는 계속 지켜보시다가 눌림이 나온다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상승만 한다면 그런 종목을 좀 보내주고 다른 종목으로 조금 대응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유동적으로 대응하시고 다음을 좀 노리시는 그런 전략. 일단은 3,500원 구간 조금 매물대 단기적으로 고점 구간 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비중 축소를 하시고 다음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애니능률이라는 종목입니다. 애니능률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교육 관련주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따라서 묶여서 좀 올라가지 않죠. 아무래도 기존에 좀 상승이 많이 나왔고 이제 교육 관련주로 묶여서 움직이기보다는 인맥 관련주, 대선, 윤석열, 테마주로 좀 묶여서 올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흐름 자체가 교차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흐름 체크는 가능한 구간인데 굳이 매수해서 뭐 기다리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례한 매매는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세적으로 이제 기간적으로 어느 정도 행복 후에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항상 매수하실 때는 내가 얼마만큼 수익을 보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교육 관련주나 인맥 관련주,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도 좋지만 바닥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닥 다져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자리나 그런 부분에서 정책과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저까지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삼성 SDI 납품 진행도 되고 있고 기업 자체에 굉장히 좋은 그런 소식이 있죠. 일단 2차전지 핵심 부품 개발과 관련된 그런 소식도 있기 때문에 일단 틈틈이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시그널 챙겨드렸습니다. 웹스는 눌림 구간에서 기술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화승코퍼레이션이 현재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3,500원이 매물대라는 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애니능률은 너무 고점이고 에스코넥은 기업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있다라는 점 전략 세워드릴게요. 현재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양시장에서 펼치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양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특히 지금 집중되고 있으니까 한번 장 후반대에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노란톡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장중에도 주식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는 점 챙겨드릴게요. 참여 코드는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현 전문가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확인할 게 없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엇갈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개장 상황부터 매매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현재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제 이제 뭐 뉴욕 증시 상황 그대로 좀 가는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어요. 이번 주 내내 흐름을 조금은 뒤로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을 좀 보셔야 돼요. 가장 큰 이유인즉슨 지금 시장을 보시면 FOMC 우려감이 좀 가장 크겠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 뭐 뉴욕 증시도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이 언제쯤 바뀔까에 대한 부분 고려해 보신다면 FOMC에서 우선 이번에는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자체가 크게 나오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단기적인 충격이 나올 가능성은 있고 그 조정이 끝난 이후에 대상승 쪽으로 지수가 방향을 좀 잡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급한 대응은 굉장히 좀 자제하셔야 되고 목요일은 돼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시간으로 목요일 이후나 금요일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음 주부터 해서 좀 안정되면서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 쪽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 시장 좀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급하게 절대 대응하시면 안 되는 시장이고요. 천천히 보셔야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쇼티지 영향도 조금 나와주면서 시장 전체를 좀 주요 종목들을 흔드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올라주면서 시총을 좀 지수 자체를 좀 받쳐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좀 약하긴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 흐름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다. 제가 좀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조정 시마다 매수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잘 매수해 두셨다가 좋은 상승대 맞춰서 좋은 수익 거두시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우선은 말씀드리는데요. 시장 종목들을 좀 보자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뒤로 해서 이제 시총 3위와 4위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보자면 뭐냐면 카카오 얘기인데 사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네이버가 현재 세 번째 순위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장중에 카카오가 시총 3위까지 움직임이 좀 나오는 그런 좀 상황이 재밌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어요. 어제 보자면 네이버 시총이 어제 종가로 63조 5,600억 가량 되고요. 카카오가 어제 종가로 63조 2,500억 가량 됩니다. 두 회사의 현재 시총 차이가 2천억 가량 차이 나는 상황인데 1% 정도의 움직임만으로도 방향성이 좀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네이버 입장에서는 자존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려왔던 게 뭐냐면 네이버가 시총 3위 자리를 과연 내놓을까? 자존심 때문이라도 뭔가 좀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고 그때 이제 말씀드렸었던 게 뭐 무상증자라든가 뭔가 좀 대안을 내세우면서 주가를 좀 카카오처럼 끌어올리는 그런 좀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카카오 차트 보면 굉장히 진짜 멋있게 올라가거든요. 네이버 차트를 보자면은 좀 답답하죠, 그렇죠? 이제 움직일 때가 되긴 했어요. 이거를 이제 뭔가 큰 흐름을 앞세우면서 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 자체가 저는 좀 회사에서 내세울 만한 게 무상증자가 되지도 않을까 이런 예측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선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카카오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잘 가잖아요.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들긴 해요.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카카오 커머스 합병으로 인해서 다시 좀 이익이 증가가 좀 기대되는 그런 좀 포인트가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카카오 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에 이제 분사해 놨다가 지분을 카카오에서 99% 이상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합병을 시켜주면서 좀 일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가에 특별하게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결로 진행됐던 부분이 이제 뭐 다시 한번 들어와 주면서 좀 전체적인 카카오의 이익 개선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이게 뭐 큰 호재로 작용하는 건 아니고 그냥 좀 재무적인 부분에서의 카카오가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바뀔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잡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조정 시 매수 의견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아마도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시젠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시젠을 볼 때 참 저도 이제 안타까운 게 반등은 분명히 한 번 했어요. 4월 달에 이제 큰 상승 흐름이 나왔죠. 큰 상승 흐름이 나와서 이전에 가격적으로 보자면은 뭐 22, 3만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려온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주기 위해서 좀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시젠의 이 매출 포인트가 지금 굉장히 조금 사실 암울해요.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이 매출 축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해외 쪽으로 해서 어찌됐든 매출 확대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거는 맞아요. 네. 아직 뭐 동남아 쪽이나 뭐 아직 백신 쪽이 진행이 안 된 쪽으로는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긴 한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출 축소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그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쟁의 비축 물량처럼 진단키트도 이제 그렇게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보유해야 될 수량들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 매출은 유지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등을 줄 것 같긴 한데 뭐 공매도 우려감도 있긴 했어요. 공매도 우려감이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 타겟에서 좀 벗어나는 좀 모습이 최근에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확인하고 쌍바닥이라고 그러죠.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상승적 분위기를 탄다면 지금부터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10만 원까지의 상승을 다시 한번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즌에 대해서는 조정 시 우선 매수 의견을 드리긴 해요. 뭔가 회사에서 해외 바이오 기업을 제대로 좀 인수하는 모습이 좀 나와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생각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어떨까 조정 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타항공 인수전 얘기 중에서 이제 쌍방울 얘기가 좀 있죠. 지금 현재 보면은 쌍방울과 성정이라는 회사가 2파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수가 어찌됐든 뭐 1,200~300억 정도로 현재 이스타항공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쌍방울도 인수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큰 그림을 좀 그리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슈가 소멸되는 즉시 주가는 크게 하락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미 오늘장에서 보면은 시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됐는데 고점으로 치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려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안타까운 게 만약에 이제 출발은 좋았는데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밀리게 될 경우에 그리고 또 이스타항공의 인수전 만약에 쌍방울이 못 먹었다 아주 급락 점 하한가를 갈 수도 있겠죠. 그런 우려감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쌍방울이 이스타항공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바로 주가는 하락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좀 분할 매도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사실 이번 주 안으로는 꼭 정리를 깔끔하게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현재 가격대에 이 종목을 추격 매수하셔서 수익을 거두시겠다? 그건 절대 아닌 것 같고 이미 5월 말부터 해서 바닥부터 해서 9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경우 이슈가 소멸되는 즉시 주가는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거의 정치 테마주랑 흐름이 좀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스타항공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대응을 하시라고 한 번 더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핑크퐁, 네. 아기상어 관련 회사인데, 이게 이제 KH 한 칸 띄고, 네. 일렉트론이라는 회사예요. 핑크퐁 게임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주가가 좀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부분인데, 차트를 보자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완전 바닥에서 쌍바닥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려는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 자체의 흐름은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의 체크를 좀 해보자면 좀 더 우려감스러운 게 있어서 좀 매출 확대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차트는 괜찮아서 제가 이제 조정시 매수 의견을 드리긴 하는데요.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경우 많이는 못 봅니다. 한 1,5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뭐 재미없어요. 어쩔 수 없고 이번 주 내내 이럴 겁니다. 그냥 차분하게 시장 보시고 오후장에 그나마 조금이나마 반등하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조금 지루한 장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오후장에는 여러분들의 종목에 빨간불들이 켜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